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승이 멘토 네이스타가 왔습니다. 오늘은 우리 예승이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. 여자 나이 28살 현실적으로 항공사 승무원 면접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합격할 수 있어요. 있습니다. 저는 오히려 이 나이보다 설문지에다가 본인의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근무를 하면서 생활해 왔는지 그런 스펙 사항들도 같이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대한항공, 제주항공처럼 나이에 좀 관대한 항공사들, 30대에도 뽑혔다라는 이런 전례가 있는 항공사들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또 합격률이 높겠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항공사도 28세, 29세여도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를 헛먹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. 우리가 봤을 때 23세, 24세 이 정도면 보통 여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니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. 대학 졸업하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직장 생활 해본 경험도 없고 뭐 해외에 나갔다 온 거 경험이라든지 봉사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하다못해 조직 활동을 했었던 무엇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무엇조차 아무것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학만 졸업하고 4년을 놀았다 그러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겠죠. 하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 자소서를 그래서 멋지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 멋진 28, 9을 만들기 위해서 이력들을 촘촘히 메꿔 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이번에 만약에 떨어졌어도 다음번 공채는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낙방했다 그래서 낙심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좀 뭐가 부족하지? 봉사활동을 가볼까? 대외 경력으로 무엇을 더 쌓아볼까?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좀 어렵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사정이 좀 힘이 든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해외 경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? 이런 것들 막 확인해보고 쌓아보고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이야기를 할 때에도 스토리텔링이 빵빵하고 이 친구를 뽑아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28일까 9일까 고민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잠재력과 그리고 어떠한 직무 경험과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희 대한항공 제자 중에도 31살에도 여학생인데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.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재미있는데 상무님 임원비서를 3년간을 했는데 이 상무님을 별명이 회사에서 은어로 삼상이 상무라고 했대요. 왜냐면 이 상무님한테서 3개월을 못 버티니까. 그래서 삼상이. 왜냐면은 굉장히 업무 스타일도 까다로우시고 언성도 금방 좀 다혈질적이라서 욱해갖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상무님이었는데 여기서 무려 3년이나 일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축의금도 100만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것을 에피소드로 녹여갖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해요. 다들 이렇게 포기하고 금방 겁먹고 도망가는 임원 비서 자리에서 나는 묵묵히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3년간 나의 상사님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해서 그것을 잘 맞추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면서 어디에서든 끈기와 진심, 성실을 다하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에피소드로 31살의 유부녀가 물론 자식은 없었지만 합격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나이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마세요. 누구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. 학원이나 과외 중에 뭐 하나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일본어학을 전공을 한 4년제 어문계열 정말 항공 쪽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졸업하는 순간부터 대한항공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떠한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냐. 물론 부모님한테 좀 돈 좀 빌리고 내가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그걸로 사교육을 받아서 좀 빨리 갈 수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이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 학원도 다녀봤거든요. 그리고 과외 전연차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하는 이런 과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.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거는 물론 그분들한테서 다 얻었던 것들이 하나씩은 있지만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멘토 하나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과외를 배우는 게 저는 가장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기술, 가정 이런 거 공부하잖아. 중학교, 고등학교 때. 근데 기술 같은 거는 여자들이 배우기가 싫어요. 뭔가
어렵고 하기도 쉽고. 근데 기술 100점 맞았었을 때 그 선생님이 멋있었어. 나 여고여가지고 남자 선생님들이 멋있으면 완전히 뭐 그때 여학생들이 실기부터 수행평가 다 열심히 하죠.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, 그치? 이 선생님이 정말 좋고 따를 부분이 많고, 그리고 내가 이 선생님처럼 말하고 말투도 배워보고 싶고, 이런 사람, 이런 멘토 날까? 늘스타여도 괜찮고 어떤 선생님이어도 괜찮은데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이렇게 좀 다이렉션을 받으면서 쭉 같이 함께 가는 거,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학원에도 뭐 좋은 교육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 학원을, 강남의 큰 대형 학원을 다녀봤었는데 2개월인가 3개월 배우니까 수강할 과정이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, 선생님들이 50분 단위로 매번 다 달라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. 이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쭉 이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과외 추천. 전문대 비항공과는 대한항공 서류 합격이 잘 안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LCC 항공에 대한 서류 합격률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제 생각에는 물론 학벌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만 삼성에서도 학벌 철폐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 항공사들도 다 학벌 철폐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학벌보다는 오히려 토익이나 어학 점수가 더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학벌보다는 또 오히려 학점이 중요해요. 얼마나 성실하게, 근면 성실하게 했는가. 3.5 이상부터는 학점으로 뭐 까일 일은 없을 것 같고, 2.5 미만으로는 학점으로 분명히 꼬리 질문 나올 것 같은데, 내가 학점이 좀 낮다고 하면 저라면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면 사이버 캠퍼스나 이런 걸로 조금 대체 학력을 마련을 할 것 같아요. 학점을 위해서. 그리고 요거까지는 좀 너무 등록금도 있고 부담스러운데요 한다면 저는 어학을 고스펙, 넘사벽으로 만들고, 그리고 좀 직무 경험이라든지 봉사활동 경험이라든지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경험들을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늘려서 나를 뽑아야만 하게끔 만들 것 같습니다. 누구나 사람은 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이지 않을까요, 여러분? 신이 아니고.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는 어떤 걸 더 보완할까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당장 지금부터,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실행해서 스펙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지원 페널티에 대한 불이익을 물어봤던 친구들의 질문도 많았는데요. 재지원 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죠.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. 정말 많은, 해마다 뭐 10,000명 정도의 우리 채용마다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원자들이, 이 지원자들 중에서 몇십 명 뽑아요. 그랬을 때 내가 안 본 친구들도 아직 있잖아요. 이른바 뉴페이스, 뉴페라고 하죠. 뉴페들이 많은데, 그런 친구들이랑 이미 기존의 면접을 한번 봐서 꼬리표처럼 코멘트가 달린 사람이랑,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선입견이 있죠. 이럴 것이다.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공채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이번 공채에서는 바로 붙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거고요. 이런 페널티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면접관이어도 당연할 겁니다.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, 뉴페들이 많은데 이미 이러한 결격 사유로 떨어진 사람을 굳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. 선생님 그럼 저 울어요. 울 거 없고요. 울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,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? 내가 무엇이라도 좀 달라져 가야 하기 때문에 스펙사항 중에서는 저는 이제 빠르고 단기간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이, 이게 좀 항상 말할 때마다 미안해, 봉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 나가세요.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 쌓으시고, 그리고 서비스 관련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서비스 알바라도 해서 서비스 경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력서 부분보다도 자소서 부분에서 페인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4월달, 5월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과외가 이런 부분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지난 상반기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왜 떨어졌나요? 그래서 오답 노트 적어오는 거 과제로 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 요인을 계속해서 짚어주고,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제가 이미지가 안 돼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, 선생님 저는 다른 부분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질문의 방향성을 아예 다르게 잡았군요. 이런 깨달음을 얻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러면서 오히려 희망을 보죠. 이런 데서 떨어졌으니까 요거 내가 이렇게 끌어오면 붙을 수 있겠네
합격의 자신감을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글을 계속 망쳐버리면서 계속 그 글을 또 내고 하면 또 떨어지죠. 아, 어학이 부족해서 떨어졌나 보다 라고만 하기에는 자소서에 대한 그레이드도 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부분은 우리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요, 물론. 그리고 6월 달에 저와 함께하는 정규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수강해 주셔도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지원 페널티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좋은 멘토 만나서 잘 고쳐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없다면 제가 여기 이 영상에 그 구글 설문지 폼을 하나 적어둘 테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저한테 고민 상담,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? 뼈 때리는 조언, 순살될 때까지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여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께는 전화 상담해드리고요. 제가 몸이 하나라서 강의하면서 전화 상담을 모두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딥하지 않은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선착순 10분 안에 못 들었던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메일을 통해서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설문 참여해주세요, 여러분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, 알림 설정, 여러분들의 고민과 찍어주셨으면 하는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하겠습니다. 우리 예승이들 화이팅! 안녕!